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S클래스의 감가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야, S클래스가 저렇게 많이 감가가 됐어? 와, 1년 2년 만에 도대체 얼마나 감가가 된 거야? 이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S클래스의 SUV 버전 GLS 600 마이바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GLS 600 마이바흐, 심지어 그 중에서도 매니팩처라고 하는 버전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GLS에서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GLS도 뭐 400도 있고 450도 있고 뭐 디젤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차량이 제일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이에요. 이 GLS 마이바흐가 S클래스 못지않게 정말 감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감가가 많이 됐는지 그것도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 마이바흐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이엔드 SUV로서 얼마나 가치가 높은 차량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GLS는 여러 가지 트림이 있지만 마이바흐가 들어간 애냐 마이바흐가 들어가지 않은 애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GLS 580만 하더라도 가격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GLS 마이바흐가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3억으로 확 뜁니다. 그것도 한 2022년 이때쯤만 해도 3억이었지, 지금 2024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3억 2천만 원, 3억 3천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비싼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이엔드 SUV,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SUV다 라고 하면은 한 4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죠. 컬리넌, 벤테이가, 레인지로버, 그리고 GLS 마이바흐, 요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페라리의 프로 상계가 있기는 하지만 걔는 정확하게 말하면 SUV라고 하기보다는 걔네들은 FUV라고 부르니까 걔는 좀 빼고, 거기에 한 대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우르스? 근데 우르스는 사실 너무 QA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어쨌든 그 정도의 하이엔드 SUV가 있는데, 이 GLS 마이바흐가 저는 고급감으로만 놓고 보면은 정말 상위권 안에 드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이 전면부 모습을 봤을 때 GLS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범퍼나 그릴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일반 GLS 버전은 이 가로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릴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그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마이바흐 표시가 있죠. 또 GLS랑 다른 점을 보면, GLS는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그 납작한 엠블럼이 들어가는데, GLS 마이바흐를 넣으면 이렇게 삼각별이 위로 솟아있는 그런 엠블럼을 사용해요. 왜 예전에 전 X조 하는 그분이 S클래스 일반 버전을 가지고 마이바흐처럼 튠을 해가지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속임수들을 딱 알아채기 위해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지,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통장에 60조가 있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막 몇백 배로 불려주겠다, 이런 일을 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버전과 마이바흐는 정말 차이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크롬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크롬을 사용했다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V8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터보차저를 달아가지고 무려 55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 출력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GLS 모델들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벤츠는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죠. 일반 벤츠, AMG 버전의 벤츠, 마이바흐 버전이 있는데, 일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어떤 표식도 없이 그냥 벤츠 엠블럼만 설정이 돼 있다면, AMG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조립한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바흐 엠블럼이 따로 들어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벤츠와 마이바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진을 이렇게 한번 봤고, 그리고 측면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 라인 위쪽으로는 갈색이고 캐릭터 라인 아래쪽으로는 검정색입니다. 두 가지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휠 보시면 휠 몇 인치인 것 같아요?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휠 하우스에 비해서 작으니까 뭐 한 21인치? 요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23인치 휠입니다. 원래는 22인치 휠을 사용을 하는데,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23인치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트레드 넓이가 무려 285고 후륜은 300이 넘어가는 트레드 넓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뒤에 광폭 타이어가 빵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가 진짜 잘 달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런 차량에서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GLS 마이바흐 같은 차량들은 저렇게 타이어 트레드가 두꺼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프로드에서도 잘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마구마구 넣어놨잖아요. 뭐 인터넷에 보면 GLS 마이바흐의 바운싱 모드, 실제 기능
기능 이름은 리커버리 모드라고 하는데 에어 서스펜션 높이를 이렇게 바운스 주면서 험로에서 바퀴 한쪽이 빠져 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놨는데 오지나 험로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탈출하려면 타이어 트레드가 더 넓은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여기 문을 딱 열면 전동 스텝 게이트가 미쳤어. 이만큼 큰 게 들어가요.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전동 스텝 게이트가 이렇게 넓은 건 처음 봤어. 심지어 여기에도 마이바흐 모양을 넣어놨어요. 이 정도는 돼야 하이엔드 SUV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3억 정도 되는 SUV인 거지. 그리고 뒤쪽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요 표시입니다. 일반적인 벤츠에서는 요 마이바흐 표시가 안 들어가지만 이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바흐 표시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서도 맞아 보면은 여기에 마이바흐 표시 들어가 있고 곳곳에 고급스러운 크롬 같은 것들 다 사용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어 서스펜션 높이를 최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 키보다 훨씬 더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마어마한 바디감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자동차가 굉장히 두껍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다 보니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아 GLS 마이바흐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으면 진짜 한 대쯤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쪽에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앉으면서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들 같은 것도 추가로 넣어놨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한 중형 SUV 정도 급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넣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차량은 진짜 VIP들이 타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뒤쪽 2열이 폴딩이 된다거나 그런 기능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일반 GLS 580이나 그렇게까지 내려가야 기능이 생겨요. 뭐 GLS 마이바흐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마이바흐는 사람들이 실내에 탔을 때 약간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해놨거든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딱 타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확실히 다르죠. 마이바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딱 탔을 때 바로 느껴지는 거는 돈으로 발랐구나. 돈으로 발랐어. 여기저기 그냥 돈으로 다 떡칠을 해놨어요. 하다못해 이 대시보드도 가죽이야. 와 진짜 미쳤다. 만지는 데마다 가죽이 아닌 곳이 거의 없어요. 다 가죽이에요 지금. 이 천장에 사용하는 인테리어 소재도 전부 다 가죽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도 가죽으로 만들어놨어. 확실히 3억 정도 되니까 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걸면 지금 한쪽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지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 실내에서 엔진음이 이렇게까지 안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조용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GLS 같은 차량들은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을 전혀 탑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GLS 600 뒤에 뭐가 따로 안 붙으니까. 보통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EQ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나 PHE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EQ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EQ가 어떤 것들을 뜻하냐면 보통은 이 EQ가 터보차저를 굴리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구동을 담당하면서 이 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다는 터보차저를 굴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터보차저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엔진을 작동을 시키면 엔진에서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고 그 휘발유가 연소되면서 그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그 배기가스를 다시 돌려서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보차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연소 이후에 배기가스가 다시 터보차저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터보렉이라고 불러요. 지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터보차저의 지연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장착되어 있는 48V 시스템 덕분에 모터로 터보차저를 직접 굴리게 되고 모터로 터보차저를 굴리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순환되기까지 걸렸던 그 터보렉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은 터보렉이 훨씬 더 줄어서 엑셀을 딱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터보차저가 돌면서 토크가 빡 뿜어져 나오니까 가속을 할 때에도 훨씬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을 잘 주더라고요. 그리고 옵션과 관련된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센터부터 한번 쭉 훑어보면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댐핑이나 이런 것들 서스펜션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디스플레이가 총 3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지만 GLS는 그 디스플레이를 차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3인치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막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나? 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나름대로 편한데? 그런 생각이 들고 핸들은 기존 구형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24년식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핸들 모양도 살짝 바뀌게 되는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한 차이라서 사실 이거는 신형이랑 구형
제형이랑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이라고 하면은 운전석에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면서 벤츠 하면 무드램프잖아요. 이 무드램프가 요 곳곳에 반사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이런 것들이 진짜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무드램프 위쪽으로 보면은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이 부메스터 사운드 GLS 마이바흐 600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2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출력으로만 따졌을 때 1600W가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리본카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와, 확실히 성향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각 차량마다 어느 정도 세팅의 차이는 있지만 이 GLS 마이바흐에 달려있는 이 부메스터 세팅은 약간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단 전체적인 음들을 조화롭게 출력하는 것들, 거기에다가 중음이나 고음, 여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야, 진짜 고급 스피커는 다르긴 하다.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이에요. 1열도 진짜 만족스럽긴 한데, 이 마이바흐는 어떤 차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끌고 다니는 오너 드리븐이기도 하지만 쇼퍼 드리븐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2열에서도 한번 타서 이 차량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지금 이렇게 딱 앉아보면 제 앞으로 지금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무릎 공간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다. 심지어 여러가지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뒤쪽에서도 작동이 돼요. 아, 더운데 통풍 시트. 그렇지. 이런 기능들 아주 좋아. 심지어 여기서 4가지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4존 에어 컨트롤도 같은 것도 되고, 아, 이거 봐. 선쉐이드도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야, 이 정도는 돼야 3억을 받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편의 옵션들 들어가 있죠. 이 뒤쪽 디스플레이에서 내가 터치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터치를 하지 않고 가운데 시트에 센터 콘솔을 이렇게 내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아니, 심지어 여유로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 이쪽에 또 숨겨진 공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다 좋은데 난 이것 때문에 못 사겠네. 아, 뒤쪽에 이거 컵홀더가 하나잖아요. 아무리 이거 냉장, 온장 이런 컵홀더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양쪽에 사장님들 2명에서 골프 치러 가면 음료수 사면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나머지 한 명은 어디다 두라고. 아, 난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 아, 아쉽네, 아쉬워. 그렇지만 저 오른쪽에 보면은 도어 포켓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기에다가 뭐 넣어놓으면 되겠죠.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GLS 마이바흐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마이바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3억의 가치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이 SUV GLS 600 마이바흐 매뉴팩처, 이 차량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2022년 말쯤에 나왔던 차량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얼마냐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신차가가 3억 700만 원입니다. 3억 70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3억 700만 원을 자동차에 태울 정도면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완전 핵심 사장급 요 정도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아예 진짜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이 탈 것 같은 그런 차량인데, 신차가 3억이었는데 지금 한 2년 반 지나고 3만 킬로도 안 탔는데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 지금 현재로는 2억 초반대입니다. 2억 초반. 그러니까 지금 2년 반 지나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 조금 덜 탔는데 1억이 날아간 거야. 1억. 아니, 1억이 날아갔어. 1억이. 쉽게 생각해보면 진짜 풀옵션 때린 GV80 한 대가 날아간 거예요. 2년 반에 GV80 한 대 신차가 풀옵션으로 할 만한 가격이 날아가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 정도는 돼야 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실 거예요. 아, 야, GLS 마이바흐 요즘에 할인 많이 하는 거 모르냐? 그거 막 몇 천만 원씩 할인한다 라고 하시는데, 얘가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2022년 말에는 할인이 거의 없었어요. 물어보면은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빼드릴게요. 뭐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런 차량들은 애초에 많이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대기업 회장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정말 리스 같은 걸로 뽑다 보니까 뭐 할인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줄 서서 사던 차였어요. 그때는 S클래스도 막 1년 대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수입차들이 많이 팔리던 시대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대한민국에 약간 불황이 온다, 경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프로모션도 늘려가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게 연식이 변경되는, 그러니까
2024년이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식 차량들이 안 팔렸어. 그러면 2023년식 차량들을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할인해 준 거지 2024년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요 정도밖에 할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짜로 그냥 1억이 다 감가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감가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맞은 단 2년 반 만에 1억이나 감가가 된 이 GLS 600 와이바흐 매니팩처를 한번 살펴봤는데 확실히 하이엔드 SUV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말 잘 알려준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SUV인데 감가가 세다는 게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하다. 1억이면 내가 몇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야. 그 정도로 정말 감가가 많이 된 GLS 600 와이바흐 매니팩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제어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